손실보상제입니다. 이 당정이 손실보상제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관련 기금 제정안이 통과됩니다. 이 손실보상제는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불가피하게 재산의 피해를 보게 됐을 때 일정 부분 손실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헌법에도 그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이 천재지변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는 아니지만 지원을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손실보상제는 나라가 추진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하는 개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를 두고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보상이 아니라 특별 지원 형태로 하자. 보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서둘러 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지급될지 서둘러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손실보상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하루가 급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가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쓰나미가 휩쓸고 간 지난해 노래방, PC방, 음식점 등 영업 제한, 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매출은 전년보다 최대 40%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정부를 믿고 방역 지침에 협조해왔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남은 건 빚잔치뿐 손실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제의 신속한 시행은 물론 매출 손실분에 대한 소급 보상까지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증금 다 까먹고 주인이 나가라 할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폐업을 못하니까 손실보상 받아서 내가 딴 데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 2월 달에 또 마이너스예요. 이 3월을 버티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피해 업종의 범위, 피해액 산정 기준과 보상 규모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당장 법제화를 통한 보상은 이루어지기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을 통해 현재까지의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고 미래에 발생할 피해는 손실보상법의 법제화로 대응하겠다고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특히 이미 수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 지난 1년간 발생한 피해는 어느 정도 보상해줬다며 소급 적용 불가 방침도 못 박았습니다. 2차, 3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급표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논의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도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침을 묵묵히 따라온 만큼 현실적이고 신속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여당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급 적용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불만 사항이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해배상이 지금까지 해라라는 목소리에서 이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새해 첫 달부터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 존폐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은 신속 보상만이 마지막 살 길이라고 호소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우리 방역이 세계 최고라는 위상을 얻기까지는 이 자영업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하는 게 효과적일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일단 이 정부는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손실보상제는 일단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가게 문을 열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과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강제 영업 규제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매출 손실분의 소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소급 적용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미 지난해 지급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소급 보상을 해줬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미 앞선 재난지원금들로 소급을 한 셈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런데 이 정부가 굳이 손실보상제라는 거를 지금에 와서 따로 추진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뭐 지원금 형태로
어느 정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정부가 한 번씩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도와줬다면 이제는 이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 안정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개념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보상의 형식을 손실보상으로 볼지 아니면 특별지원으로 볼지가 고민입니다. 일단은 특별지원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분위기인데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실보상하고 특별지원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정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예. 반대로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보상이 아니고 지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한다거나 법적 공방의 여지가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손실보상으로 하게 되면 대상이 축소됩니다. 정부 영업 제한 금지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업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제한이나 금지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예. 특별 지원은 이것보다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지원이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구제역대 도축장 살처분을 한 것도 손실보상이 아니라 특별 지원의 영역으로 해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정하느라 지금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손실보상의 규모를 두고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들박이 한창인데요. 100조다, 40조다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난무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15조에서 20조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7조 8천억 원, 9조 3천억 원 규모로 소요된 것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좀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재원이 마련이 되면은 자영업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을 보면요. 자영업자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 손실 피해를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별로 최소 30%에서 70%까지 차등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 역시 소급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장기화에 따른 피해액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일단은 당장의 긴급한 이 지원을 위해서 4차 재난지원금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군요.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도 정부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하면은 좀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처럼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예. 해외 선진국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보상 수준이 높고 보상 체계가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약 한 달간 전국 단위의 전면 봉쇄 조치를 취했는데요. 예.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영업을 폐쇄한 자영업자에게 최대 5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6억 7천만 원 정도를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2주 단위로 1,000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는 회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줄어든 매출과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지속화 급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모두 메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속하게 보상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